자, 이제 목요일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16강 두 경기, 과연 8강에 진출할 팀은 누가 될 것인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조 2위로 진출한 아탈란타, 그리고 H조 1위로 진출한 발렌시아의 현재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다. 공격력에 있어서는 잘 할 수 있는 좋은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아탈란타다. 그걸 필두로 해서 현재 세리에 A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탈란타고, 발렌시아의 경우에는 기복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등권에게 패배하다가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 좀 걷잡을 수가 없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다 보니까 라리가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가 2점 차.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신경 써야 되는 발렌시아의 상황이라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챔피언스리그 기록이 어떻게 됐느냐.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이번이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출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첫 3경기에서는 약간 적응을 못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었는데, 나머지 3경기에서 2승 1무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승점 7점으로 최소 승점으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 자, 반면에 발렌시아의 경우에는 과거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회 경력이 있다. 챔피언스리그 경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가닥하는 발렌시아. 하지만 그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최고 성적이 8강에 그치고 있고, 특히나 2010년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다. 그 외에는 유로파리그나 아니라면은 조별리그 탈락에 그치고 있는 최근 발렌시아의 안타까운 챔피언스리그 성적.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이번에 8강에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두 팀의 대결은 1차전이 상당히 큰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홈에서 1차전을 치르는 아탈란타의 경우 일리치치 선수를 필두로 한 이 공격 본능이 상당히 잘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에 A에서 리그 5골 이상 득점한 경기가 무려 4경기나 있는데, 그 중에 3경기가 홈에서 나왔다는 거. 이 홈에서 한번 득점이 터지면은 몇 골이 들어갈지 모르는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1차전 수비의 취약점이 가장 두드러질 것 같은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다득점이 얼마나 나와주느냐, 이게 아탈란타에게는 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두 팀의 대결 관심 있게 볼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홈에서 다득점이 얼마나 잘 터져주느냐, 그리고 짙은 공격 색깔로 인한 수비 불안을 얼마나 잘 해소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아탈란타가 경고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16강 경기 일리치치를 포함한 3명의 선수가 경고 2장을 누적한 상황인데, 만약에 1차전에서 일리치치 포함한 3명의 선수 중 경고를 받는 선수가 생긴다면 2차전에 결장하게 된다는 거. 특히나 일리치치 선수의 경우 공격의 무게감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일리치치 선수는 특히나 경고를 피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자, 그렇다면 발렌시아의 경우는 어떠냐? 역시나 1차전의 실점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나 파울리스타 선수가 부상도 부상이지만은 기존의 6차전에서 퇴장으로 인한 징계로 16강 두 경기를 모두 나설 수가 없다. 이 수비적인 불안감을 얼마나 잘 해소시키느냐가 발렌시아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특히나 발렌시아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수비 라인을 파괴하는 롱패스 아니라면은 측면의 크로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강점을 얼마나 잘 살려내느냐, 이게 언제 잘 터지느냐가 발렌시아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좋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기복 있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만약에 결정력 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은 발렌시아는 또다시 16강에 그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렌시아는 이 골 결정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8강에 진출할 팀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자, 홈에서는 아탈란타가 좀 더 우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홈 경기에서의 그 득점력이 발렌시아 상대로 통할 것이다. 특히나 1차전의 수비가 특히 안 좋을 것 같은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1차전은 아탈란타가 가져갈 것 같다. 하지만 2차전 이전에 리그 분위기가 어떠냐, 이게 아탈란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게, 발렌시아는 유로파 리그를 통해서 유럽 대항전에서의 그 짬이 된단 말이에요. 끈질긴 면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역전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 2차전 이전에 아틀란타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1차전에서의 아틀란타의 우세한 공격력을 토대로 아틀란타가 득실차에서 8강에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폭발적인 공격 본능이 아틀란타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 팬들이 좀 눈여겨볼 이강인 선수는 과연 이번 16강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조별리그에 5경기나 출전했었고 심지어 선발로 나온 경기가 있을 정도로 감독의 중용을 받았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부상당한 이후에 리그 5경기 중에서 2게임에만 교체 출전을 했었다. 뭐 50분을 출전했긴 했어요. 50분이나 출전할 정도로 출전 시간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패배한 경기에서만 출전을 했다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2차전에 교체 출전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 1차전은 특히나 수비적인 면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선수들을 교체 출전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강인은 2차전에 출전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강인 선수를 16강에서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자, 이제 B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토트넘, G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라이프치히의 현재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토트넘의 분위기 꽤 괜찮습니다. FA컵 경기를 포함해서 7경기에서 현재 무패를 달려나가고 있고, 그걸 토대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순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 4위와의 승점 차가 어느덧 1점 차로 좁혀졌다. 특히나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베르바인, 제드송 페르난데스 이렇게 알짜배기 선수들을 좀 잘 영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좋은 요소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라이프치히는 어떠냐? 라이프치히는 후반기에서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다. 직전 경기에서는 대승을 거뒀다고 하지만 리그 경기에서 약간 좀 승점을 잘 쌓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어쨌든 분데스리가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 리그 득점 실점 면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밸런스가 좋은 라이프치히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기록이 어떠냐? 양 팀의 챔피언스리그 기록. 토트넘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그리고 최근 3시즌 연속 16강에 진출할 정도로 최근 프리미어리그 팀 챔피언스리그 단골 출전팀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나름대로 챔피언스리그의 강한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다.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이번이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팀이에요. 물론 17, 18 시즌에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기록했긴 했는데 이때는 조별리그 탈락. 챔피언스리그 기록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경험이 없는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경험 면에서 토트넘이 살릴 가능성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 챔피언스리그 토트넘에서 우리의 흥영님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FA컵 포함해서 5경기 연속골, 그리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5골로 케인 다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흥영님이 독일팀 상대로 득점을 쏠쏠하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월드컵에서도 독일 상대로 득점을 했을 정도로 독일과의 인연이 정말 남다른 우리의 흥영님이기 때문에 정말 틈 보이는 순간 전력 질주 빠바박 하면서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우리의 흥영님은 15, 16 시즌부터 토트넘 소속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라이프치히는 16, 17 시즌에 승격을 했기 때문에 상대해본 경력이 없다는 거. 상대해본 적이 없다. 특히나 토트넘이 지금 현재 수비가 불안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빠른 공격 속도, 요것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앞선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과는 다르게 득점할 가능성이 약간은 좀 떨어진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팀의 대결 관심 있게 볼 포인트는 뭐가 있느냐? 토트넘은 흥영님과 모우라, 베르바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 이 공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해요. 흥영님이나 모우라 선수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경험을 필두로 해서 틈 날 때마다 바로 꽂아주는 이 슈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베르바인 선수는 무리뉴 감독의 체제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만만치 않게 공격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에는 경고 격정이 없어요. 이번 16강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빠른 공격 템포를 적절하게 파워를 사용해서 잘 끊어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를 측면 수비수로 배치해 놓든 간에 다 불안해요. 다 이게 수비적인 면에서 불안함을 노출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는 이게 좀 토트넘의 8강행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라이프치히의 경우에는 유연한 전술 활용, 3백 혹은 4백을 활용해가지고 측면 수비수 혹은 중앙 미드필드를 공격 라인으로 빠르게 올리면서 빠른 공격 혹은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을 실수를 유도하게끔 하는 전술을 쓰다 보니까 이게 라이프치히가 토트넘을 상대로 잘 공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베르너 선수, 팀의 주력 선수 중 한 명인 베르너 선수가 최근 리그,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무득점, 이게 챔피언스 리그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라이프치히에 작용할 것인가,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차전에 센터백 우파메카노 선수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3백, 4백 다 상관없이 센터백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 선수의 1차전 결정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좀 관심이 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8강에 진출할 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자, 토트넘은 1차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하면서 틈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라이프치히 역시 승패보다는 원정 득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팀도 너무 섣부르게 경기를 이끌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다만 이 경기는 아마 2차전에서 특히나 득점이 많이 나오면서 득실차에 따라서 진출 여부가 좀 결정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보다 더 유연한 전술 활용이 가능한 라이프치히가 득점을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수비적인 면에서 라이프치히보다 좀 불안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라이프치히의 8강 진출을 한번 예상해보고 싶어요. 토트넘이 아무리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근 잔뼈 굵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곤 하지만 유연한 전술을 토대로 라이프치히가 8강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경기 8강 진출팀 예측을 마쳤는데 여기서 잠깐! 자,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8강 진출, 4강 진출, 결승 진출,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팀 예측을 했었는데 유독 제가 토트넘을 잘 못 맞췄어요. 16강에서는 도르트문트의 8강, 8강에서는 맨시티의 4강, 4강에서는 아약스의 결승 진출을 예측했었는데 다 틀렸다. 다 틀리고 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팀 예측해서 토트넘의 우승을 예측했었는데 요것마저도 틀렸다. 정말 4번 모두 틀리는 이 빌어먹을 토트넘의 진출 예측, 이번에도 과연 이게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의 약간의 이 조바심이 살짝 생각이 들어서 살짝 언급을 해봤습니다. 과연 토트넘에 대한 저의 진출 예측, 그리고 다른 경기의 8강 진출 예측이 얼마나 들어맞을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